자, 지금 이제 상충,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원진, 원망할 원자, 뭐 어떤 원자도 쓰지만 아무튼 원진, 서로 원망하고 노려보고 헐겨본다는 게 원진살입니다. 예? 뭐 이런저런 뭐 한자를 가지고 많이 하죠. 자가 뭐 지가 나중에 뭐 양을 뭘 보면은 뭐 양두를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충에서 어떻게 이제 가고 있느냐 이걸 보면 되는 겁니다. 격각도 마찬가지죠. 뭐 격산타우 뭐 이런 무협지에 보면 뭐 그런 말이 나오죠. 격산 산 사이에 여기다가 소를 모을 때는 어떻게 모은다? 산의 계곡으로 이제 소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를 때려잡는 게 이제 격산타우라는 거고 함정을 판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산타우와 비슷한 겁니다. 격각 어떤 뿔로 이렇게 막아 서고 있다는 거죠. 뿔로 막고 골목을 이렇게 가는데 소가 이렇게 뿔을 들이밀고 내가 못 가게 이렇게 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답답하겠죠. 모든 게 이게 격이 좋을 때는 격이나 이런 전체적인 사주 격이나 내 현실적인 상황이 좋을 때는 격각 정도는 좀 큰 방해 요소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짧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뭐 너무 심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볼 필요는 있더라. 뭐 상문조객 이런 이야기도 하죠. 자, 상문조객은 뭐냐면은 내가 상을 당한다는 겁니다. 응? 어, 아무튼 여기는 뭐 내가 조문을 간다는 거죠. 응? 상문은 내 내부적인 문제라면 조객이라는 건 내 외부적인 문제. 거기서의 어떤 막힘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격각인데 아무튼 보자고요. 자, 지지상충은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좌우묘유 일곱 번째 있는 일곱 번째 있어서 이제 칠살이라고도 하죠. 뭐 이런 칠살이라고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거는 이제 천간에서 이야기할 때 천간에서 이제 생극자를 이야기할 때는 보면은 평관 이걸 이제 칠살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 지지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충이라고 하는 거죠. 충,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이런 건데 충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계속 팔을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주 지지의 움직임은 이 합과 충의 관계에서 다 파생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파도 마찬가지라고 했었죠. 이렇게 서로가 이제 충을 하면은 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하면은 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육파가 어쩌고 했는데 그냥 파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형살이랑 어떻다? 이파, 파 두 개에 일충, 충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단위에 하나가 파가 있는데 1파 이렇게 파가 있는데 얘가 와서 나를 충을 하더라. 그럼 당연히 이게 파가 하나 더 만들어지죠. 그게 이제 삼형살인 겁니다. 삼형살. 축술미만 삼형살이 아니라 뭐 축진미가 오더라도 삼형살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을 하고 있고 여기서 팔을 가지고 있고 뭐 하면은 당연히 형살적인 해석을 해야 되더라 이런 겁니다. 아무튼 좋고 충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했었죠. 충은 뭐 우리가 무수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지상충을 이제 해석할 때는 대체로 이제 충이라는 것은 항상 운에서 있어 만약 여기가 흉이라면 여기는 길이 되겠죠. 거의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뭐 반흉 반길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만약 합이 올 때 어떠냐? 자, 여기가 좋고 여기가 내가 나쁠 때 충을 하고 있을 때 대운과 어떤 아니면 뭐 사주 안에서 사주 안에서도 어떤 글자가 어떤 글자 충을 할 때는 당연히 서로가 뭐 한 글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글자를 합을 해버리면 충이 깨지면서 얘도 쓰고 얘는 합으로 들어가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오가 이제 충을 하고 있다. 사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오 이런 글자가 있더라. 그런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보니까 인이라는 글자가 왔다는 겁니다. 인이라고 오면은 인이라는 글자는 합을 해버리는 거죠. 당연히 흉살 자체를 합을 하니까 합을 하면서 얘를 굉장히 강하게 강화시키니까 충은 좀 깨어지고 이 길은 내 좋은 기능들을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이걸 내가 써먹기가 어렵다고 했었죠. 흉살이다. 흉살일 때 충이라는 것은 흉을 좀 견제하고 있는 것인데 견제조차도 좀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인이라는 게 또 이제 격각으로 이제 견제를 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합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충에 있어서는 뭐 또 다른 걸 볼까요? 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와 술이 합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합을 하더라도 사주에서 오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막혀 있는 자가 딱 막고 있는데 좀 많이 풀어지는 거죠. 병하다 만약에 뭐 간목이다 간목이라고 한다면은 식신상관적인
그리고 이제 뭐 지장간에 숨어 있는 뭐 재성, 정제 같은 이런 것도 내가 좀 써먹을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응?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이 와서 합을 하면서 그 풀어주더라. 그렇죠. 당연히 이제 잘하는 거는 자축인 하면서 일단은 뭡니까? 이거는 보면은 뒤쪽에 있으니까 상문이 되는 겁니다. 상문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안에서 약 불편함이 있다. 항상 뭐 기륭은 동소한다고 했었죠. 같이 있다. 그런데 그나마 외적으로는 굉장히 내가 좀 펼쳐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해석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합용은 멈추는데 그는 형파해 이런 것들이 이건 악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자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건 내가 불편하게 쓰는데 이건 잘 써먹고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형파해 뭐 이런 것들이 왔다고 보자고요. 묘라는 글자가 한번 왔다. 묘라고 왔는데 이걸 내가 기본적으로 이제 팔을 하고 있습니다. 응? 팔을 하고 있고 여기도 팔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거 뭐 삼형에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삼형. 이 길 자체도 깨져 버린다는 겁니다. 응? 이럴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자와 진 이런 글자가 왔다. 이 파가 파의 위험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는 자 좋았다. 그 좋은데 다음에 파가 오니까 조심해야 되죠. 한 번에 화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왔을 때가 문제죠. 진이 왔을 때 진자진 이걸 합을 해버리죠. 내가 나쁜 것들을 진이 확 깔려가 버리니까 이 자체는 굉장히 고로워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격가까지 해버리는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 위험은 그 전후 안에서의 전후 사정을 살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형과 파라는 것은 뭐 같은 거죠. 형은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충을 하고 있을 때 뭐 어떤 뭐 파가 와서 어떤 서로가 양파가 돼서 양파 일충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형살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운과 세운의 관계 이걸 대단히 조심해서 유심히 바라고 했습니다. 나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일지 중심으로 일단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재산의 문제 돈의 문제 이런 부분들 금전적인 재물적인 권력적인 이런 문제는 당연히 월지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사주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묶여 있거든요. 그 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지는 뭐 이 또한 사회 외적인 문제 여기서는 보면 직접적인 문제라면 좀 간접적인 문제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본다는 거죠. 어떻게 묶여 있느냐. 중심에 있는 것은 일지가 가지고 있는 이 세력적인 문제. 나를 가지고 보는 거죠. 어, 거기서 여기서 어떤 충이든 뭐 합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대운에서 와서 어떤 글자가 와서 어떤 식으로 충을 하고 다시 충을 해서 또 충이 충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기 내 흉이다. 여기 내가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로 보자고요. 자, 자가 다시 와서 이렇게 오를 충을 할 때가 있겠죠. 아니면 또 오가 와서 이 자를 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 자가 와서 오를 충을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약간 기회적인 요인조차도 이제 박탈돼 버린다고 봐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오가 와서 자를 충을 할 때, 이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기회적인 부분들 어떤 여러 가지 여기가 뭐 좋은 내 길성, 뭐 쉽게 뭐 용신이든 뭐 그런 식으로 기인이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이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와 오는 어떻다? 내가 자자형이라는 게 있었죠. 자자형. 항상 이게 너무 무리해서 내가 가다 보면은 나한테 어떤 뭐랄까요, 뭐 적이 주변을 보면 적이 생기거나 내가 주변에 살펴보지 못하는 스스로 이제 함정을 팔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형이라는 거는 당장에 일어나는 문제보다 앞으로 이제 벌어질 문제를 더 보라는 거죠. 오가 여기서 충을 해서 너무 좋았는데 미도, 잠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이제 원진이 되든 나중에 파가 되든 원진이 돼서 얘도 긍정적으로 이걸 제어를 합니다. 근데 신이 왔을 때 길지가 않더라는 거죠. 사오미 특히 오함이 이렇게 좀 잘 써먹다가도 신이 오면은 여기서 합을 해서 훅 끌려가 버리다는 겁니다. 세력 자체가 길지가 않더라. 보통 2년 3년 정도에서 변곡점들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살면서 보면 특히나 사주에서 이제 사주 해석을 할 때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 변화들을 많이 살펴보는 거죠. 한 2, 3년 잘 해먹다가 또 한 7, 8년 또 골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기서 관리하면 여기서 또 어떤 기회적인 요인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때 써먹어도 되는데 여기서 깔라대 버리면 이걸 써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문제더라. 적당하게 내가 이제 비축을 해두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지금 당장 죽겠는데 어떻게
그럼 비상식량을 그 창고에 재워 놓고 막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원진살. 원진은 뭐냐면 충에서 왔다고 했었죠. 이 원진이라는 거는 육합에서 보면 육합의 이제 상천, 응? 지지 상천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원. 여기서 이제 어떤 원자를 썼는데 아까처럼 뭐 원망할 원자 뭐 이렇게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건데 여기서 충이라는 것은 봤습니다. 충을 하고 있으니까 충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자, 충미충하죠.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각을 가지고 뭐 무슨 이야기들을 하죠. 아무튼 뭐 그 부분은 제가 개념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는 뭐다? 자오를 충을 하니까 옆에 있는 게 미가 보니까 그 이렇게 보자고요. 오가 자를 충을 한다.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어, 미가 그러니까 자가 오를 충을 하니까 옆에 있는 미는 이 자를 또 충을 하는 겁니다. 축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축이 같이 이제 한 편인데 자기 친구를 또 이렇게 충을 하니까 축이 또 오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축오를 하는 겁니다. 인신도 마찬가지죠. 인신 충을 하니까 옆에 있는 인유를 이렇게 충을 하려고 하고 묘유 충을 하니까 신과 묘는 이렇게 또 충을 하고 이 원진이죠. 원진. 그 진술충을 하는데 이게 진과 해가 또 원진이 되고 또 사와 술이 또 원진이 되고 자, 이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원진살입니다. 원진은 보면 축과 오 뭐 이런 글자들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육해에도 지지상천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이런 것들은 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원진으로 읽냐 상천으로 읽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때 이게 원진이 됐든 상천이 됐든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내적 연결고리를 좀 잘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와 술 뭐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해와 진. 그 사라는 것이 일단 병화가 지장간에 있다고 하고 뭐 임수가 있다면 여기는 이제 묘지가 되는 거죠.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좀 살펴봤습니다. 원진살은 뭐 이 정도. 왜냐면 뭐 마찬가지죠. 이 충을 이렇게 서로가 어, 그렇죠. 자, 이 관계를 그냥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진에 이런 것이더라. 자, 원진살도 마찬가지고 합이 오면은 오가 뭐 인과 합을 하든지 하다못해 미와 이렇게 합을 하든지 하면 원진은 자연스럽게 깨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흐트러지더라. 원진이라는 게 꼭 궁합에서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었죠. 원진은 무엇이다? 기륭의 간섭자다. 충이 가지고 있는 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왔다면 충의 어떤 여파, 뒤에 남아있는 잔재 또는 그 전조, 시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 전조를 나타내는 게 원진이다. 그래서 항상 좀 충을 이야기하기 전에 충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자, 자대운의 미가 원진이고 축이 오가 이제 충인데 이렇게 흘러갈 때하고 대운이 이제 역행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충이 오기 전 또 이렇게 순행을 할 때는 충이 지나간 다음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원진살. 원진살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파가 오고 뭐 또 충이 오고 이럴 때가 문제인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진 축오 중에 두 글자 중에 내가 한 글자는 좀 긍정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요게 나름대로 괜찮은 겁니다. 요게 마지막 좀 축은 원진은 완전히 나쁘다기보다는 나쁜 게 좀 들어가 있는 갇혀 있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서 원진 다음에 내가 이 충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거겠죠. 자, 대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원에서 저 원진이 와버렸다. 이렇게 된다면 이 자체는 굉장히 이제 흉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좋은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개는 또 자축 합을 육합을 해버리죠. 합을 해서 체력적으로 무지 커져버리고 이런 식의 해석이 좀 방편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뭐 다른 거 볼까요? 묘와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 안에 있는 것과 대운이 묘신이 원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인이 왔다. 인이 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인신충을 하겠죠. 인가면은 또 등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력적으로 굉장히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좋으냐? 어떤 게 좋냐? 이게 나쁘냐?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겁니다. 충이라는 거는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항상 이제 나쁜 게 하나, 어떤 악수에 하나 걸린다. 좀 나쁜 게 하나 걸리면 이게 지속되는 게 짧게는 한 2, 3년은 간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지금 어떤 위기 관리를, 위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사주를 보는 것은 그런 것이다. 뭐 대원 재원 관계 이거는 계속 뭐 이야기를 꾸준히 했으니까 그런 것이고. 자, 이 격각인데 격각이라는 게 아, 원래 격각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격각이라는 건 우리가 인호술 신자진이 충을 하죠. 해묘미 사유식도 충을 합니다. 생지는 생지끼리, 왕지는 왕지끼리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충이라고 한다면 격각이라는 것은 그하고 전혀 상관없는 서로가 다른 생지가 왕지끼리 하고 또 묘지가 왕지하고 하고 또 묘지가 또 생지하고 이런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서로 관계에서 가만 못 있겠다는 거죠. 앞에서 이제 어떤 일반 뭐 그 신하가 우리 왕과 함께 상대편 왕을 그 가만 보면 그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응? 백성들도 그 왕, 상대편 왕을 보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가지고 있는 격각입니다. 근데 세력적으로 보면은 왕과 왕이 싸울 때, 신하와 신하와 싸울 때, 백성이 백성이 싸울 때, 이때가 좀 어떤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근데 격각이라는 것은 은근히 괴롭습니다. 이게, 그리고 위기라는 게 항상 이제 잡아질 때는 돌뿌리 잡아지죠. 앞에서 큰 바위나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건 창칼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이제 상처를 입는 건데 큰 상처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깝깝스러운 그런 상처가 되는 겁니다. 해묘미와 사유적도 마찬가지고 이게 격각입니다. 격각이라는 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약간 각 자체가 육각과 가깝죠. 이렇게 보면. 근데 각각이 다 있기 때문에 전체 하다 보면 12각이 되는 겁니다. 12각. 아무튼 서양 점성술에서도 뭐 섹스타이라고 합니까? 이 자체를 뭐 여러저러 해석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격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보통 이렇게 격각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인, 오, 술 이렇게 이제 합을 했습니다. 합을 했는데 합을 하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만약 이게 길성이 있어서 대단히 좋다, 뛰어나다 이렇게 했을 때 인이라는 글자가 좋든 나쁘든 이게 만약 나쁘다고 하더라도 자기 세력을 잃고 이렇게 끌려간다고 했었죠. 합거 된다고 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세력적으로 더 커지고 나쁜 게 있더라도 그게 상쇄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속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묘가 있으면은 또 묘오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파라고 했습니다. 파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운과 저운의 관계만 아니라 사주에서도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파가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격각이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진이 됐을 때는 여기서 상문이 되는 것이고 또 지나가면서 조객이 되고 항상 이제 그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인대운이면은 3년 후에는 격각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6년 뒤에는 이제 4년 뒤에는 뭐 이렇게 합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5년 뒤에는 인미 뭐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죠 지금. 그리고 6년 뒤에는 충이 오고 7년 뒤에는 충이 오고 8년 뒤에는 또 원진이 오는구나.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삼합이 오고 다시 또 뭐 이게 약간 파의 개념이지만 육합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 기룡에 따라서 좋은 것이면 이제 우리가 합으로 해석하지만 이 자체가 나한테 흉신이다. 흉신이면 이건 파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좋고 하나가 나쁘다 이렇게 되더라도 그 견지하고 있는 것은 깬다는 겁니다. 뭘 깬다? 좋은 걸 깬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면 되겠다. 다시 오면 또 격각이 되고 그 다음에 축인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뭐 채널링이죠. 지나가는 과정이다. 축과 인이 올 때는 이거는 아주 뭐 고진가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과숙인데 이거 발음할 때는 과수로 하죠. 고진가수 쉽게 말해서 호래비와 이제 가부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축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거죠. 보통 사유축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글자 인이 뭐냐면 저니까 이게 이제 과수가 되겠죠. 과수. 그 축과 인이 만날 때는 또 그런 식의 또 자와 축이 만날 때도 합을 하지만 이건 또
고진이 되고 가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정확하게 어떻게 맞게 떨어지나 모르겠는데 아, 그 축인가 뭐 또 그리고 이제 진사와 그리고 또 술해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면은 술과 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인호술 다음에는 이제 나타나는 게 이런 게 있고 뭐 유도 마찬가지 술류 이런 부분에서는 보면은 고진가숙이 항상 엮여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좀 외로움을 탈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때? 대원과 세운이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고진가수는 제가 따로 한번 다른 신살 종류, 뭐 천을기인과 함께 이렇게 한번 설명하겠는데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해가 없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격각이 오든 아니면 이게 이제 충이 오든 아니면은 이게 뭐죠? 추고 원진이 오든 그리고 묘오 아니면 오유 이렇게 뭐 파가 오든 이렇게 자하고 묻혀가지고 이제 삼형살이 오든 또 인과 유는 뭡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이것도 원진이죠. 인신충하고 묘라는 것도 뭐다? 묘유충하고 묘신 원진에 묘 또 파가 되고 또 이 신까지도 겹쳐지면은 그 유까지 파져지면 삼형살이 되고 인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이렇게 간섭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여기서는 무엇이냐? 사주 해석의 어떤 비밀은 이 부분을 이해하면은 천간이라는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천간은 쉽게 말해서 형입니다. 형. 모양인 거죠. 모양. 모양이면은 밑에 지지라는 것은 천간은 이제 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체라고 하는 체라면은 지지라는 거가 용입니다. 사용되고 있는 서임, 작용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 안에서 뺑뺑뺑 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든 바로 연결되든 여기서는 뭐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고진가속과 또 연결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 아무튼 이런 관계들을 이제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다 알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피느냐는 모든 것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주에는 보면 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격은 상격이 있고 중격이 있고 하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상격이라고 다 잘 살고 합격이라고 다 못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격을 참고로 해서 이제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현실에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떤 자기 직업적인 관도 있을 것이고 재력적인 이런 부분이 있겠죠. 관과 재는 이제 결부되어 있죠. 근데 저 관과 상관없이 또 재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명예만 있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는 죽겠다고 하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걸 적용하면서 해석을 해주라 이런 겁니다. 자,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뒤에서 이거는 뭐 다 이야기한 거죠. 그 지지작용의 기본은 이 합, 삼합과 육합 그리고 이제 상충관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더라.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합에서 어떻게 파생되어 있는가, 충에서 어떻게 파생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대략 이해할 수 있더라. 그런데 이런 걸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책에는 그냥 글만 쭉쭉 뭐 자묘형이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육해다, 뭐 상천이다 어쩌고 하는데 이런 글자만 가지고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도표화시키고 그래픽화시키고 그 왜 그러냐? 이게 출발 지점이 어디서 출발한 것인가 이런 겁니다. 어디서 출발? 육합에서 출발한 것들은 힘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천이 됐든 뭐 해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글자 충이나 뭐 합이 들어오면 훅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삼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 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견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충이라는 것은 삼합과 함께 이제 파와 이렇게 만나버릴 때 이파, 일충 이렇게 될 때 이거 뭐 삼형사를 같이 읽으면 된다는 거였죠. 형이라는 것 됐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보면은 합과 충과 다음에는 이 형살입니다. 형살. 형살이라는 것은 파와 충이 함께 결부되어 있는 거죠. 특히 삼형살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은 변화 요인들이 굉장히 크더라. 내가 이제 격이 굉장히 높고 현실적인 상황이 높다 했을 때도 긍정적인 상황은 내가 새로운 더 직위 상승, 직위가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가는 결정권이 올라가는 거겠지만 그 안에서도 위험은 있더라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권력을 잡았다. 권력을 잡았는데 인사신이 와서 그 이 안에는 이제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골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 격이 높고 현실적으로 상격인 어떤 계급적인 이런 하이라키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단지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막 굉장히 뭐 칼을 쥐는 자리로 갔죠. 자, 그 칼이 끝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주를 보면은 인사신 사명이든 축술민 사명이든 이 사명살적인 부분이 내가 볼 때 인사신 사명보다도 자묘 유나 뭐 모요 유나 이렇게 장생살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살의 어떤 형살이 분명히 최근 2, 3년 동안에 아니면 올해나 이렇게 엮여 있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갈 것은 지속되지 않더라. 뭐 건불심리학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정의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자정야 이 바르게 세운다는 거죠. 바르게 세운다는 거. 이정자가 아니죠. 이 뭐 다스린다는 것은 바르게 세운다는 겁니다. 뭘 바르게 세우느냐? 그걸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겠죠. 뭐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해서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요약까지 하느라고 길어졌는데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진가숙부터 해서 몇 가지 신사를 더 살펴보죠. 뭐 이미 했는데 마치겠습니다.